(1990년대) 초 일본 사이타마현에서는 처음에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몇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찰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나이도, 직업도, 생활 환경도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경찰은 각각의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실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찰은 사건들을 다시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강아지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 즉 애견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애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애견 관련 모임이나 커뮤니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아지 훈련 방법이나 사육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고, 서로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거나 좋은 품종의 강아지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활발한 온라인 공간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남성과 접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성은 강아지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애견가 모임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쉽게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금방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강아지를 분양해 줄 수 있다거나 희귀한 품종의 강아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애견 관련 정보가 쉽게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품종의 강아지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그와 약속을 잡은 사람들 중 일부가 차례로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어떤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명의 남성이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당시 사이타마 지역에 살고 있던 남성이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사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물건들 중 일부는 실종된 사람들과 관련된 물건이었고, 경찰은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결국 경찰은 그 남성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애견가 모임이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강아지라는 공통 관심사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강아지 분양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만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바로 범행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믿고 만났다가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일본에서
사이타마 애견가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일본 범죄 역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취미 모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쉽게 믿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강아지라는 평범하고 친근한 공통점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일본 범죄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취미 모임에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떠올리며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친근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경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범인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이 사건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취미 모임 속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신뢰라는 감정을 이용한 범죄. 이 사건은 지금도 일본 범죄 역사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믿기 힘든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 역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렸던 한 여성이 몇 년 뒤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집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리얼리티 스타 연인 살해 사건의 전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